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은 아침부터 내내 눈이 왔습니다. 아마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 수원 또는 인천 좀 내려가면 저 대전 쪽으로 또는 뭐 전라도 광주 저쪽으로도 눈이 많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봤죠. 서울에 하루 종일 눈이 왔다고 합니다만은 한 4cm 정도의 적설량이 쌓여있습니다. Anyway, 눈이 오는 날, 그죠? 방금 그런 재즈를 들으면서 모닥불을 보닥보닥 피워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여러분들이 들려드는 노래의 제목은 By the Fireplace. 파이어플레이스니까 모닥불 또는 뭐 벽난로, 뭐 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벽난로를 피워놓고 따뜻한 따닥따닥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은은한 음악을 듣는 게 참 어떻게 본다면 참 겨울의 낭만이라 그럴까, 참 뽀다고 난다 그럴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폼은 잡습니다만은 사실은 속이 겉으로 보기에 폼은 나지만 만약에 속이 싱해지려고 기분 나쁠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재즈고 눈이고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주가가 그죠? 주가가 됐습니까? 크게 올랐죠. 그죠? 그게 4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468까지 갔죠. 내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내 어제부터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이 파동을 3번 파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죠? 3번 파동.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번 파동이니까 이 3번 파동의 꼭지가 2500이었으니까 2500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거다. 오늘의 주가는 2468이니까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1번 파동이 1-1이 2500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이 앞으로 전개되는 파동이 3번이라면 1-3이라면 이는 3이니까 3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3번 파동은 강력한 파동이죠. 그죠? 강력한 상승 파동이 됩니다. 그렇죠? 강력한 상승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40포인트 올랐습니다만은 40포인트 오른 것은 그냥 보통의 경우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 외에도 40포인트, 50포인트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님,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은 몇 번 오르면 세 번만 더 오르면은 드디어 본전된다고 하셨는데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본전 얻으려고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죠? 본전에 연연할 필요 없이, 물론 지금의 당장의 목표는 본전만 되면 판다는 게 있습니다는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돈을 벌어야지, 그죠? 시장이 지금이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드디어 상승 흐름을 탔으니까, 제대로 탔으니까 주가는 본전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더 수익이 나리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오늘도 일반인들은 팔고 있는데 오늘 1조나 팔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늘 8천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소위 기관들도 2,400을 팔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뭡니까? 쌍끌이 매수죠. 그죠? 쌍끌이 매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일반인 주식 1조 원 이상을 파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주가가 오르는데, 주식이 오르는데, 이제 막 상승 추세 왔는데, 지금 주식을 팔고 나면은 나중에 언제 살라 그러느냐? 언제 살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인 저형적인 이런 거죠. 추세가 상승세인데, 예? 상승세인데, 떨어질 때는, 그럴 때는 계속 사요. 그죠? 계속 사요. 그러다가 물을 잔뜩 타요. 그러다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본전 됐다 하면 재빨리 여기서 매도해요.
아, 본전 땄다. 이러고 좋아, 팔라. 근데 올라가면은, 팔면서 됩니까?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올라가면은, 아, 괜히 팔았네. 아, 괜히 팔았네. 아, 괜히 팔았네. 그러다가 꼭지에서 여기서 올인으로 매수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빠지죠. 그럼 또 물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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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은근과 끈기로, 예? 은근과 끈기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놓고 버텨. 그러다가 반등해. 반등해. 그러면 조금 올라오면 재빨리 팔아. 그러고는 괜히 팔았네, 괜히 팔았네, 괜히 팔았네, 괜히 팔았네 후회하다가 꼭지에서도 아, 들어갈 거야. 라고 또 올인 매수해. 그렇습니까? 또 물려. 이게 반복하고 있잖아. 반복하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팔고 있잖아. 맞습니까? 제가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팔라 그랬어요? 네버. 네버. 그죠? 지금부터 뭡니까? 사야 돼. 지금 오늘 팔 때가 살 때라고, 살 때라고요. 그죠? 살 때입니다. 팔 때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강의 제목을 항상 강의 제목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고민하면서 씁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하나. 뭐라고 달았죠? 이럴 때 주식 안 하면 언제 할래? 제목입니다. 보셨죠? 이럴 때 주식 안 정확히 말하면 주식 안 하면이라고 할 게 아니고 주식 안 사면, 예? 안 사면 언제 살래? 아이고, 라이프타임 카스터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부산은 비 옵니까? 비 옵니까? 눈 옵니까?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라이프타임 카스터머 이제, 오래간만에 뵙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살래? 언제 살래?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최소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겁이 나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 흐리 나요. 예. 못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 좋다, 얘기야. 나중에 내려오면 살게요. 오케이. 뭐,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애써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좋은 주식을 구름 위로 날아가는 주식들을 벌써부터 매도할 리는 아니다. 그죠? 아니다.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도 올랐고요. LG엔솔도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올랐고요. 뭐 LG화학도 오르고 SDI도 오르고 현대차도 오르고 네이버 카카오 다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리 삼성바이오 사라 그래서 안 사라 그랬어요. 이게 쳐다보시지 말라 그랬죠. 그죠? 제가 뭐 점쟁이라고 그 삼성바이오 사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차트를 보면은 딱 나와요. 제가 그 삼성바이오부터 볼까? 삼성바이오. 이게 삼성바이오 맞나? 아, 삼성 SDI군요. 그렇지. 그림 이상하더라. 자, 여기 있죠. 이게 삼성바이오입니다. 이게 삼바입니다. 삼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삼바입니다. 네? 이거 사야 될까요? 뭡니까? 노죠.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야. 싸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말고, 응?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 됐지? 응? 삼성전자 날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에이씨, 저 실적도 안 좋고, 네이버, 그죠? 와, 그러면, 하이닉스,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괜히 뭐, 이상한 거, 남들이 모르는 거, 소위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뭔가 니만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지인이 여러분들 지인한테 니만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M&A를 하는데 실적이 좋은데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데 작전 세력들이 건드리는데 이런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쫙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네? 이런 데서 니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런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카카오 옛날에 카카오입니다만은 우리 이럴 때 카카오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라 그래서 마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 안 그렇습니까? 얘가 뭐 실적이 좋은지 뭐 기관들이 관리를 하는지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세르는지 카카오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뭐야. 이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삽니까? 바닥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사볼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뭐 쓸데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Anyway,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날라오고 있잖아, 그죠? 비실 날아오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어제부터 그리고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 안 그렇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겠구나 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그죠? 후행수표는 괜찮나? 후행수표는 캔들을 받고 나왔는데 그래 우리는 그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지수에 대해서 올인 해라 안 그랬습니까? 그죠? 이제는 올인이야.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넘겼을 때만 하더라도 예? 기준선을 넘겼을 때만 하더라도 기준선을 넘기긴 했는데 그죠? 기준선 넘기긴 했는데 이게 후행수표는 아직 못 갔으니까 올라가면 여기에 걸리겠네. 가서 버벅거리겠네. 라고 예상하니까 사긴 사는데 일단 정찰병만 보내고 사놓고 혹시라도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빠져오면은 정찰병 재빨리 회수하는 그죠? 이런 전략으로 일단 조금만 사놓고 기다리다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기준선 넘기면서 추가로 사다가 구름 받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올인 해라 라고 했던 게 우리의 전략이잖아요. 바닥에서 사면 되죠. 물론이죠. 바닥에서 사는 게 누가 몰라. 그리고 사실 이날도 우리가 이거 아래쪽으로 꼬리 달렸잖아. 기억나십니까? 아래쪽으로 꼬리 달렸잖아. 근데 그 다음날 짱대 양봉 걸렸으니까 두 개 합치면은 장악형이네. 그죠? 장악형이네. 두 개 붙으면 장악형이네. 따라서 하락세에 나타난 다음에 장악형이 나타나고 이 길다란 짱대 양봉을 했으니까 이제는 오를 거야. 아래 사이가 70mm, 30 밑에서 위로 올라왔네. 이런 매수 신호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래사를 믿고 매수하는 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안전한, 확실한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오는 꼬라지를 보면서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았죠. 이거는요, 어린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그 달러로 환산한 그죠? 며칠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는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거는 그 당시 코스피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원화의 경우에는 구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이미 달러로 환산한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때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전히 구름 위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뭡니까? 그죠?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죠.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몇 조 원씩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처벌하는 것도 사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환산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시피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와서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아직까지 원화로 봤을 때는 계속 구름에서 헤매다가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만은 달러로는 진작에 나왔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날아가는 거는 정저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변동성 차트입니다. 변동성.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변동성 지수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래쪽이죠. 더구나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시장에 공포감이 가득하고 그래 내가 주가가 하락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 구름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는 거죠. 그죠?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변동성도 그렇고 변동성은 하락 예상, 주가는 상승 예상을 할 수 있죠. 이미 사실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구름 위에서 홀홀 나고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환율은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걔들이 만약에 환율이 불안하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앞날이 불안하다면
원화가 점점 약세가 돼가지고 1230원이 아니고 1330원, 1430원, 1530원 쪽으로 간다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원화가 약세라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투자하는데, 그죠? 브라질에 투자하는데,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점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브라질 헤아라로 자산에,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브라질 헤아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리핀에 투자할 건데, 그죠? 필리핀에 투자할 건데, 원화를 가지고 필리핀 페소로 바꿔야 되는데, 필리핀 페소화가 앞으로 절하될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필리핀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필리핀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필리핀 헤아라가 어떻게 될 것 같노? 앞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가 전제가 되어야 그때 가서 필리핀 텔레콤을 살지, 필리핀 일렉트릭을 살지, 필리핀 뭡니까? 타이거 비어죠. 쌍미구엘, 필리핀에 유명한 쌍미구엘 비어를 살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기초 베이스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네네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외국인들이 더 이상 환율은 우리나라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변동성 지수 봤습니다. 올라가 봤자 이렇죠, 그죠? 그럼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뭐 올라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내내 하락세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높을 때는 114 했는데, 지금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 빠졌습니다. 근데, 환율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게 6개국 통화로 달러 인덱스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유로, 그죠? 유로가 한 60%, 제가 비율자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엔화가 한 14%, 그 다음에 파운드가 한 13%, 그 다음에 캐나디안 달러, 스위스 프랑, 맨날 잊어먹어. 또 뭐더라? 또 하나 더 있는데. 6개인데. 하여간 6개의 모여가지고 유로를,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인덱스를 만드는데, 유로, yen, 파운드, 캐네디안 달러, 뭐지? 하여간, 이거 만드는데, 이 6개의 통화가 움직이다 보니까,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 했는데. 스위스 맞다.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말고, 스웨덴이죠. anyway. 이 모여가 6개가 만드는데 이것들이 지수가 그죠? 지수가 10% 이상 움직이랑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2,400인데 지수가 10% 움직이려면 240포인트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수가 10%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벌써 114에서 110까지 갔다는 얘기는 지수가 10몇 프로 빠졌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환율은 인덱스는 맛이 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왜 맛이 가고 있습니까? 보다시피 달러 금리가 그죠? 달러 금리가 처음부터 맛이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죠? 달러 금리가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달러 금리가 요거지. 달러 금리가 뭐 계속적으로 10년물인데 떨어지고 있고 이런 파일이니까 굳이 달러의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밀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계속 밀리고 있고요. 또는 해외 시장에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엔화가 그죠? 엔화가 좀 올라간다 모르겠는데 엔화도 보다시피 엔화 일본이 통화 정책을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만은 엔화도 이대로해서 내내 하락세죠. 엔입니다. 그죠? 유로는 옛날에 1대1 운운하면서 고민할 때가 언젠데 1대1이 여기인가? 1대1이 어디 갔나? 여기가 1대1입니다. 그죠? 111 유로 1대1인데 1대1이 문제가 아니고 유로 보다시피 계속 강세. 그리고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1인데 111 여기가 1인데 1대1 이상으로 올라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1.09니까 1대1에 비해서 한 10% 올랐네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유로는 강세,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모든 게 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가 강세니까, 그죠? 원화 강세니까 원화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이, 그죠? 중국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 미국하고 원화 간에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미국하고 원화 간에 얘들이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중국 시장이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그죠? 이게 완벽하게 차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호텔이라든지 호텔실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또는 뭡니까?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빨 관련해 가지고 덴튬이라든지 아니면은 옷, LF라든지 이게 다 결국 이제 중국에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좋아지고 있잖아요. 상하이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는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말았거나 우리 관심도 없고, 내내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점에 10년물인데 4.6 하던 게 지금 어느새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계속적인 하락세. 그러니까 인플레 고민할 필요 없고, 경기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경기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인플레 고민할 필요 없고, 환율은 안정적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괜찮으니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적극적으로 날아가는 거다. 물실호기 아닙니까? 물실호기. 한자람 써볼까요? 여기다 아예 써놓자. 물, 그죠? 실, 호, 기, 그죠? 물실 놓치지 마세요. 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물실호기 아닙니까? 종목 쭉 보나마나 비트코인까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비트코인은요? 좋네. 그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보다도 가상화폐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나스닥이건 우리나라 코스닥이건 또는 코스피건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러니까 금이나 채권이나 달러 같은 이런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 우리는 이더리움에게 단기적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도죠. 그죠? 시세가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매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 매수하고,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구름 밖에 나올 정도니까,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봐서도 호재라고 봐야지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게 WTI입니다. 그 전까지는 WTI 떨어지는 것을,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호재로 해석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꾸역꾸역 지금 올라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죽어볼까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 일변도에다가 드디어 기준선 넘겼고, 후행스 밴드 캔들 넘어갔고, 그죠? 이미 유가는 올랐고, 두 개가 교차했고, 전환선 올라가고 있고, 얘가 구름만 넘기면 그동안의 하락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상승세로 바뀔락 말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우리가 추세가 바뀌는 6가지 단계인데, 지금 얘는 유가 돌아서, 전환선 돌아서, 두 개 교차하고, 기준선 넘어서고, 후행스팬 넘어서고 다 했죠. 이제 뭡니까?
구름만 넘어서면은 이제 모든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하락에서 상승적으로 단계가 다 끝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예?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서 이게 악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유가의 상승세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중국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 중국에서 수요가 늘 거니까 이것이 유가의 상승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유가의 수요가, 원유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타난 거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봐서는 호재면 호재지. 그죠? 주식으로 봐서 호재면 호재지. 결코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악재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유가가 오를 때 주가는 떨어졌느냐? 정말 맞습니다. 유가와 주가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랐지. 유가가 오를 때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 다 좋다. 다 좋네. 안 그렇습니까? 다 좋잖아요. 뭐 이런 건 뭐 유가가 나버리고 뭐 환율도 나버리고 모르겠고 골치 아프면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현재 이놈의 주가가 코스피가 구름 위냐 구름 밖이냐 어딥니까? 구름 위로 고개 냈잖아요. 그래 냈잖아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사야지. 이때는 사야죠. 그렇죠? 사야죠. 뭐 살까요? 뭘 고민해요? 삼성전자 사면 돼요. 삼성전자.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사면 돼. 삼성전자 오늘 제가 목요일에서 제가 오늘 마니투데이 방송에 나갔는데 나가지 보라도 영상으로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화상으로 출연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 맨날 여러분들 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파동은 2134개의 바닥이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지금이 3으로 예상된다. 그죠? 3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게 3번 파동이라면 1번 파동의 고점을 반드시 넘어야 되니까 2500 넘기는 건 당연하다. 2500 넘기는 게 당연하다. 그럼 2500 넘기고 나면 끝이냐? 그럼 또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의 시장은, 예? 지금의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예? 거의 말해서 방향의 문제가, 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심이라는 거죠. 방향이냐, 다시 말해서 올라갈 거냐, 예?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 2500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말한다 그러면은 구름이 평평한 곳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구름,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보면은 구름 밖에 나왔다가 여기에 걸렸잖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요 구름이 평평한 여기로 걸렸잖아. 그죠? 요번에 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니까 요번에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일목으로 말해서. 그렇다면 2500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2650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당연히 3번 파동은 강력해야지. 여기가 1이고 여기 2라면 3번 파동은 강력해야지. 강력하다는 이야기는 이것보다 1번 파동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동이 나타나야지. 어디까지? 일단은 2650. 그럼 2650은 끝인가요? 몰라. 더 갈 수 있죠. 뭐 더 위로 충분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 삭감할까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아무 종목이나 평소에 눈여겨둔 종목 아무거나 사시라. 잘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사고, 잘 모르겠으면 하이닉스 사고. 맞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사고, 네이버. 잘 모르겠으면 카카오 사고, 뭐 이런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 담아 놓으면은 이게 결국은 다 나중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보세요. 옛날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17만 원 하던 놈이, 예, 카카오입니다. 17만 원 한 놈이 지금 현재 4만 6천 원 갔다가 지금 올라서 6만 원이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잖아. 아직도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17만 원까지 갔을 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장이 으쌰으쌰하고 금리가 낮고 뭐 카카오가 어떻고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목으로 말해서 그러면 목표치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어느 정도? 자, 여기, 여기, 그죠? 또는 여기, 또는 그 위에 여기도 있네. 그 위에, 여기도 있네. 위로, 뭐 계속적으로 목표치가 있으니까. 여하간 간에 지금 여기서 말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말 일은 아니다.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카카오 사는 거고, 삼성 SDI는, 이거 삼성 바이오군요. 삼성 바이오는요, 이건 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셀테리온은요,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그야말로 LG화학은요, 올랐습니다. 그죠? 우리 어제 뭐라 그랬죠? 이것 봐라. 어제. 만 하더라도, 후행스팬 넘었네. 기준수 넘겼네. 어제 그전까지는 얘가 후행스팬 여기 있었으니까 사긴 사는데 언제라도 도망칠 거로 해가지고 좀 불안했잖아, 이때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불안했잖아. 기준선 넘겼으나 바로 못 가고 기준선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으니까 불안하니까 적극 매수하기보다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됐죠? 매수는 매수로 돼 정찰병만 보내면서 눈치만 보다가, 그죠? 눈치만 좀 보고 있다가 일단 동향을 살피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제 빵 올랐을 때 후행스팬 넘어섰네.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넘어섰네. 이런 매수로 돼 어쩌라고요? 타진 매수해 놓고 좀 더 추가, 플러스 알파 더 사죠. 그죠? 10% 산다 그러면은 30% 더 사면서 더 사놓고 이제 구름도 얇으니까 요것만 넘겨라. 그러면은 왕창 산다. 올인한다. 예? 올인한다.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올랐습니다. 이유는 빵 올랐습니다. 그죠? 이유는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좋니 어쩌니 해가지고 간방이 많이 올랐다. 또 있습니다만은 테슬라야 보다시피 이제 어제 이 테슬라 우리 어째야 됩니까? 똑같죠? 그죠? 아직까지 멀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직까지 우리는 뭐 불안하니까 조금씩 사는 겁니다만 하여간 이걸 이유로 해놔가지고 LG화학이 날아갔습니다. 거꾸리학에서 LG화학의 주가가 구름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이야기고, LG화학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테슬라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LG화학만 날아가고 삼성 SDI만 날아가고 포스코 케미칼로만 날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날아가고, 자꾸 이게 오늘 차트가 이상하네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만 날아가고, 테슬라만 아래쪽 처박히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로, 삼성 SDI, LG 화학의 상승세를 본다면 거꾸로 역선으로 테슬라가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역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금 100%로 올라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있으려니까 아이러니하네요.
마음을 비우고 참고 있는데요. 주가는 금단지고 가네요. 할까요? 1번 100%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삼성 잘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사세요. 카카오 네이버 사세요. 하이닉스 사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언제 사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들어보세요. 조금씩 순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모르는 거니까 바닥에서 샀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만은 네이버 15만 5천에 바닥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바닥보다는 시장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그죠? 기준선 넘길 때 조금 사고 후행 스팬 넘길 때 조금 사고 구름 받고 나갈 때 다 사고 그죠?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추세에 순응한다면 수세에 발을 조금씩 들인다면 어느 순간에 시장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에서 매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준선 넘길 때 돌파. 그러나 아직까지 후행은 돌파 못했을 때 경찰병 한 10%만 사라. 그죠? 10%라는 게 포트폴리오에 10% 산다는 이야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예? 내가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에 100만 원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중에서, 그 100만 원 중에서 한 10만 원만 사고, 두 번째로, 그러다가 후행 스팬을 돌파할 때, 그죠? 후행을 돌파하는 순간에 여기서 타진 매수 해가지고 추가로 30%더 사고 30만 원씩 사고 따라서 이 두 개로 해가지고 한 40만 원씩 사놨다가 세 번째로 구름을 돌파하면 나머지 올인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배정해놨다 그러면 얼마? 60만 원을 추가로 더 사면 이제 올인하는 거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라. 이게 우리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만한 종목들 지수도 그렇고 우리가 지수 내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지수에서 그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느냐 비우고 다시 보죠. 옛날 도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나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때 사야 됩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래쪽에 꼬리 달렸고 두 개가 뭡니까? 일날짜로 어쨌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장학형이네 라고 매수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나중에 해답 보고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들어가기 좀 무섭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여기에서 RSI가 매수로 나타났으니까 RSI 때로 따라가면 되는데 RSI의 장점이 뭐냐니까 바닥에서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해서 주가가 더 밀리면 RSI가 도로 밀리면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도로 매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매수 단가보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그런 약점도 있죠. 그러니까 RSI만으로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거 봐 장학형이잖아. 올라갈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이것을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에 그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매수에 들어가기는 사실 무섭죠. 인간적으로 무서워요. 모르는 거야. 그럼 이때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솔직히 그럼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매수하라고 주장했느냐? 아니래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RSI 가지고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장학형으로 보이긴 해. 그전에 꼬리도 달렸어. 그러니까 반전할 것 같아. 하지만 적극 매수하기는 좀 그러니까 매수하겠다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사봐라. 그랬잖아요. 돌아가서 본다면. 그러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살걸 하다가 기준선상 넘겼네. 어때? 지수로 봐서 기준선을 싹 넘겼으니까 여기서 살 것 싶었는데도 이때 어찌 됩니까? 이제 아까 하는 이야기고 타지나 이제 뭡니까? 정찰병 버리는 거죠. 정찰 매수 한 10%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왜 10%는 사냐? 아직까지 후행스팬이 여기 있으니까 아직 아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빡빡빡 더 올라. 아씨, 살걸. 했으나 후행스팬이 걸렸으니까 이게 넘기면 산다고 했는데 보다시피 후행스팬에 바로 빡 넘겼으면 좋겠는데 안 넘기고 버벅거렸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사기 잘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후행스팬, 그 전날 후행스팬이 드디어 주가가 오르면서 후행스팬마저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는 후행스팬 요놈만 본다면 설령 주가가 밀리더라도 아래쪽이 지지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밀리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후행스팬 넘겼으니까 이때였으면 아까 첫 번째 여기서 1차로 정찰병 보냈다면 우리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좀 더 물량을 덜 내려서 타진 매수했었어야 하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드디어 어제 올랐으니까 이제는 어제 장중에 아무 때나 아침에 계산가가 빠기로 나왔는데 이게 장중에 밀려가지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어제 빵 떴는데 그저께 살 걸, 이때 살 걸 후회스럽긴 합니다만은 2350에서 살 수 있었는데 2200에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2400에 살라니까 그야말로 뼈골 수지고 아깝고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이때라도 샀던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봐서 나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종목도 사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예?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종목들, 이거 니 말하고 있어라. 이거 끝내주는 종목이야. M&A 한다더라. 작전 세력이 건드린다더라. 호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몰라? 그거 왜 해? 삼성전자 다 알잖아. 그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고 저거 누가도 몰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가지고 비실거리고 있다가 이때는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바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려요. 이때 하더라도. 십자가 도적 이틀치가 나타나. 그러니까 바닥 같아. 근데 매수하려니까 손이 안 나가요. 바닥 같다는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안 가요. 이럴 때 매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매수한 건 어떻게 본다면 매우 위험한 이제 도박이야. 그죠? 이래 사라 안 그래? 어쩝니까? 올라가고, 어제 살 걸 후회되죠? 살까요? 못 사요. 왜? 짱대 양봉 생긴 데다가 짱대 양봉 생긴 밀릴 것 같아. 햇빛 또 아는 게 병이라고 구름에 걸렸네. 이게 또 밀릴 것 같아. 후행스팬 택도 없네. 안 사. 어제 살 거 후회됩니다만은 이날 매수할 수 있느냐? 못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려도 안 사요. 못 사요. 그 다음날 또 올랐네. 어제 살 걸 후회됩니다. 매수할 수 있느냐? 못 사지. 왜? 이날도 안 사는데 더 비싼데 살 수 있냐? 안 사는 거야. 아직까지 후행스팬 여기 있으니까 별 볼 없어.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는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좀이라도 사야지. 아직까지 후행스팬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봤자 기준선 걸릴 테니까 여기서 매수는 올인을 못하더라도 한 주라도 59,000원짜리 10주라도 한 60만 원치라도 사야 한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렇지. 후회되죠. 60만 원 아니고 600만 원에서 살 걸 후회되죠. 근데 살라니까 어제 산 거는 잘했는데 역시 또 후행스팬에 또 걸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볼까. 그 다음날 안 사기 잘했죠. 그죠? 밀리잖아. 그러니까 잘했네. 근데 가만보니까 이런 후행스팬이 밑으로 안 밀리면 옆으로만 가더라도 주가가 옆으로만 가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 나오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맞습니까? 다시 확대해 볼까요? 후행스팬이 주가가 옆으로 나오더라도 캔들 위로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 다음날 되면은 후행스팬은 필연적으로 캔들 위로 올라오죠. 구름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되 우리 지금 어떻게 했죠? 요때 일단 정찰병 보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진 매수했죠. 맞습니까?
이미 후행스패는 캔들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밑으로 밀리면 여기가 지지가 될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구름만 나가라. 그러면 더 사야지. 그죠? 구름만 나가면 더 사야지. 그게 오늘자로 어젠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아직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갔죠. 이제는 나왔죠. 어쩌야 됩니까? 사야지. 이제 올인이죠. 얼마입니까? 61,100원에 올인. 그 다음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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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죠? 오늘 더 올랐네. 우리 지금 여기 아니야. 여기서 일부 사고. 네? 우리가 매수한 걸 작전대로 한다면 여기서 일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그 다음에 구름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일부. 여기서 10%. 여기서 30%. 여기서 몇 프로 샀지? 이제 60% 하고 나면은 매수 단가가, 평균 단가가 10%밖에 안 났으니까 대충 이 정도가 본질이겠네요. 맞습니까? 이만큼 먹겠죠. 여기서 사면 좋은 게 누가 몰라. 모르니까. 여기서라도 구름바가 나왔을 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전략이죠. 지금 1파에 1이니까 1의 2파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갔지? 차트 나와라. 그렇죠? 야, 코스피에. 자, 여기가 C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그래서 1, 1-1. 그렇죠? 1-1이죠. 여기가 분명히, 여기까지가 1, 2, 3, 4, 5 아닙니까? 여기 1-1이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1-2죠. 그죠? 지금은 1-3이죠. 1-3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3에, 1-3에 여기를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동이니까 1-3에 큰 하나. 그게 이제 아마 이게 첫 번째 파동이에요. 지금 순례생 말씀하신 대로 1파의 1이라는 거는 3번 파동에, 소위 이 3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 그 다음에 조정이 있으면은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순례생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얘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와서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3의 첫 번째 파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여기는 지금 1, 2, 3, 4, 5 하면서 1-1이었죠. 그죠? 여기가 1-2였죠. 여기가 A고 B고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인데 1-2인데 여기는 지금 3이니까 이 조그만 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3, 4, 5 해버리고 나면 끝이잖아. 그죠? 근데 1번 파동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게 1인데 여기를 3으로 볼 수 없으니 결국은 요 움직임을 봐서 여기까지가 아직까지 꼭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가 1이었다면 지금 1-3의 1은 이거와 같은 이 같은 1은 아마도 이 정도 좀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근처 어딘가 1, 2, 3, 4, 5 하면서 이게 1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구름 근처까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겠죠. 그럼 조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살아. 그 이야기는 조정이 있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도 좋은 거, 올라가면 추세 상승이 꼭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5일지는 몰라도 1-3-1의 첫 번째 파동에 이게 조그만 다섯 번째 파동의 끝일지는 모르겠으나, 꼭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사라는 이야기고, 준희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때까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사야 되겠는데 지금 사야 억울하다 한다면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가 됩니다. 근데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조정을 보이면 좋은 거죠. 해피한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은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괜히 샀나? 조정을 보일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조정을 보이는 스토리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떤 경우든 간에 주식을 담아두는 것은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왜 주식을 계속 하락하노? 그럼 먹겠잖아. 횡수비는 밖에 나나. 그죠? 그것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전략은 기본 베이스 전략은 뭐냐? 베이스 전략은 뭡니까? 매수죠. 그죠? 매수죠. 언제 매수하느냐? 조정을 보이면 좋은 거고 안 보이더라도 사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물량을 담으시라. 그런 전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했나요? 종목 이야기 하다가 말았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나 셀트로 이런 따위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죠?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삼성 SDI며 이제는 괜찮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후행섭에 나왔으니까 매수할 만하죠, 그죠? 올인 할까요? 좀 불안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뭡니까? 이런 데서 어쩌합니까? 타진이죠. 타진 매수,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타진 매수. 타진 매수. 그 다음에 포스코 약간 주춤거리다가 제가 포스코 계속 밀었죠, 그죠? 뭐 리튬이 어떻고 뭐 포스코 하루 조정 보여주는 금방 날라갔네. 좋잖아요, 포스코. 포스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JYP, 아이브, 그죠? 또 YG, SM 좀 밀렸네. 뭐 SM이야 뭐 밀리든 말든 간에 구름 바뀌니고요. 이거는 지금 그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 이슈도 있고요. 여러모로 회사가 기존의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가 그 SM을 손을 떼게 될 공산도 있고요. 그럼 과연 이수만이 없는 그 기발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소년시대를 만들었던 맞죠? 소년시대가 맞죠, 그죠? 만들었던 그 이수만이 없는 SM이란 게 강타를 만들었던 H.O.T를 만들었던 이수만이 없는 SM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하이브 되는 꼴을 보니까 그죠? 하이브 잘 되는 꼴을 보니까 꼭 뭐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약간 이제는 이수만보다는 조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매각이 되고 경영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주가에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M도 좋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는 굳이 관심권 바꿔 둘 이유가 없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타진 매수.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케미칼 어찌해야 됩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됐네요. 예, 오늘따라 차트가 왜 이상하죠? 자, 횡수변 밖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좀 나쁘지 않죠. 이제 매수죠, 매수.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금융주들이 난리예요. KB금융지주. 어이구, KB금융지주 보세요. 또는 하나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미친 듯이 사고 있으면서 이 금융주들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들이야 돈 벌기 마련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금융주 또는 뭐 아무래지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종목들, 호텔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덴티움, 어제 제가 주장했듯이 덴티움 마스크 벗으면 이발할 거 아니냐. 조정 보이면 그 준현 씨 말씀하신 대로 조정 보이면 또 해피한 거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임 전략입니다. 그렇죠. 덴티움.
아니면은 LF. 뭐, 그런다고 외출을 하면은 옷 살 거 아니냐, 이거죠. LF. LG 패션. 뭐,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 AI인데, AI. 그죠? 로봇. 또는 로봇인데, 이게 뭡니까? 로보티즈 이런 것들. 급등했다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만, 꼴을 보니까, 뭐 얘는 위에 수렴 달렸으니까 조정 보이겠네요. 그럼 조정 볼 때마다 매수하면 되겠네. 구름 위에서, 전제는 뭐, 구름 위에서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한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다 우리로서는 관심 종목으로 줄 만한 겁니다. 아니면 기아차. 드디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사야 된다 그랬는데 구름 밖에 나왔잖아요. 후행 스핀이 참 이상합니다. 그죠? 오늘따라. 후행 스핀이 아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못됐어요. 그죠? 후행 스핀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아까 밑에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후행 스핀도 캔들 위로 나와, 주가도 구름 밖에 나와, 얘는 적극 매수죠. 현대차는요. 똑같죠? 그죠? 똑같죠. 사실 여기서부터 매수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어제 똑같은 이야기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면요. 시장은 넓고, 살 종목은 많다.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뭡니까? 현대차 15만원에 바닥 같아서 내가 사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건 지나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거 봐라, 내가 15원에 사라 그랬잖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15만원에 사야 된다, 못 샀다 하고 후회하면서 17만원에 못 사는 사람이, 그렇지. 17만원에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승자인 거야. 안 그렇습니까? 조정을 보이면 좋은 거고요. 안 보이면 그것도 마찬가지. 안 보이면 상승세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매수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추천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포스코니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삼성전자니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는 아무 종목이나 말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들 시장이 늘렸으니까 아무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목을 잡으신다면 시장이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이 나빠질 이유가 없지 않겠냐 입니다. 자, 어제 한 이야기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장 나쁘다 한 적 없습니다. 맞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뭐 점쟁입니까? 뭐 맞추고 안 맞추고 그거 봐라 맞췄잖아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봐서 기준선 넘기고 구름 밖에 나왔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구름 삼성전자입니다만은 기준선 넘겼고 후행스팬 넘겼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후행스팬만 잘 본다면 일목사년이 모든 개선 중에 하나만 본다면 후행스팬 본다 그러는데 후행스팬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구름 밖으로 캔들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가 오히려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도 지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캔들을 받고 나온 순간은 그때 가서 매수해도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환율로 보나 뭐로 보나 금리로 보나 외국인들로 보나 뭐로 보나 차트로 보나 뭐로 보나 나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가가 오른다 해가지고 차익을 챙기려고 파는 개인들이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죠. 내일 또 밀리면 어떡합니까? 사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밀리면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준에 맞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오르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 라고 이연사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바깥에 눈이 더 계속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는 경기 남부 계시는 분들
충청도 계시는 분들, 부산은 눈 안 옵니다만은 계시는 분들은 길에 미끄러질까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제가 꼭 봐야 될 종목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 같은 눈 오는 날, 그죠? 오늘처럼 눈 오는 날 적당한 노래, 재즈로 해서 하나 커피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들을까요? 파이어플레이스처럼 그 모닥불을 그래서 벽난로에서 커피 마시면서 들을 만한 창밖에 눈 내릴 때 들을 만한 노래로 괜찮은 노래입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get out.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 I'm inspired by all this shit. Tell me that I can and I won't. That's what guides me the most. Fuck your lies, I'll do what I want. By thirst, I'm inspired by worth. I desire your worst,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 I ain't tired, you first. I'll write a second, third verse about the lies you go disperse. You never did shit, I know it hurts.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